지금 그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 2심까지도 지금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벌금 200만 원. 아유, 이거 1심, 2심 다 유죄면 뭐 3심은 가나마나 하죠. SNS 전문가한테 돈 주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 전문가가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무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유죄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실상 유죄 나겠죠.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송파을에서 지금 이제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노리는 많죠. 이게 별들의 전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 자, 첫 번째. 어차피 지방선거 즈음이기 때문에 임기를 다 끝낸 안희정 충남지사. 이건 그렇죠.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자치단체장만으로는 대선이 어렵다는 거를 실감했고 그리고 또 그건 경험상으로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예,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음. 또 특히나 민주당에서 세가 가장 약한 지역에서 강남 3구 뭐 요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약한 지역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안철수 만약에 이제 도덕적 비난 때문에 뭔가 웃음의 아이콘이 됐어요. 노원병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또 홍준표.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만만한 강남 3구죠. 거기에서 이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근데 있어요. 동대문구에서도 팽당한 사람이 강남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르죠. 근데 선거 구도 때문에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권에 이제 안철수가 어느 정도 표를 잠식하고 안희정이 남아서 안희정 후보도 표를 잠식하고 그러는 과정이 오브지리로 되는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홍준표는 아무리 강남 사람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후보죠. 예를 들어서 유여해 같은 캐릭터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처럼 이렇게 정보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캐릭터를 안아줄까요? 과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될 때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 자유한국당이 그쪽 지역 싹쓸이하는 거 보세요. 아,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즘은 물론 네.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재밌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어떤 현직의 단체장이나 의원직을 내려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사실은 정치가 일정 정도 예능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홍준표도 예능에 있어서 훌륭한 캐릭터죠, 사실은. 근데 웃기긴 웃겨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이면서 선거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대규모 선거일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 정권 초반에 실제 민심,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사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는 밑바닥 민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한쪽 막 일방적으로 가는데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작년 총선이 그런 모양새였던 거고. 근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거가 일단 딱 판이 벌어지면 그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 들고 나가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문덕. 그렇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못 알아들으실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어쨌거나 안철수와 안희정과 홍준표가 맞붙는 선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만큼 빅이슈가 되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가 정말로 그 정도의 사리 판별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온 거 보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노원병으로 끝까지 가서 덤비려고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별들의 전쟁에서 밀려서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또 이런 불운을 맞게 되는 것 같고요. 안철수는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부터가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인 거 맞거든요. 뭐 현역 의원 30명이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당선되고 나면 본인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어차피 현 상태에서는
누가 나와도 박원순 시장은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는 안중에 없을 거다. 그건 정동영의 밀어내기 전략에 지금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의도했건 안 했건 어차피 재보궐선거는 나간다. 근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내려놓은 자리는 나가지 마라 한다면 한 번쯤 지금쯤 마음속으로 송파, 을이 아른아를 거릴 거는 게 이유가 있는 게 그 지역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지역구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당의 지역구를 가져온다는 명분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지겠죠. 평식님의 트윗입니다. 속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항소심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형. 안철수는 뭐하니? 한명숙 총리의 빛의 속도로 반응했던 것처럼 최 씨 제명 안 시키고. 옛날에 새정치 민주연합 시절이었죠. 한명수 총리가 아, 예. 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 시절에 예.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어는 제명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아직 대법원 확정은 아니니까 예. 대법원 확정이 되면 바로 제명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법원은 이거는 신속 재판을 하는 거라 신속 심리를 맞아요. 하는 거라 선거 때문에. 예, 선거 사범은 신속 심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직접 뭐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만 딱 보고 그렇죠. 이게 예. 긴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작심하면 내일도 바로 대법원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아직 안철수 전 의원이 당 대표는 아니니까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빠르게 처리해 주시길. 그런 건 이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 대표 되기 전이라도 목소리는 낼 수 있죠. 네. 제명해야 돼. 그리고 예. 그런데 한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또 그 종로에서 지난 총선에서 박살난 우리 훈이 오세훈이가 또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모양새도 있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좀 이제 정기한테 했으면 좋겠어. 젊은데 벌써. 아니 국민하고 싸우다가 서울시장 내려놨으면요. 그 후로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이라고 해서 총선 때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구에서 붙었잖아요. 예. 근데 여론조사는 막 자기가 막 이길 것처럼 나왔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사람들이 안 찍었어. 예.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정치적인 재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뀐 측면이라서 지역구 막 옮겨다니는 거 있죠. 그때 당시에 조윤선이 그런 코스프레 했었어요. 예, 종로 갔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뭐 용산에 꽂힐래 서초에 꽂힐래 막 이렇게 했지만 조윤선은 그래도 공천을 못 받았지만 예. 그 지역구 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네. 오세훈도 종로의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위원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지역을 나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웃긴 거예요. 야권들 중에서 자기 지역구 정치적인 도의상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국회의원 되려고 꼭 나가지 않겠다.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 진정성이지. 여기저기 빈 지역구만 생기면은 얼굴 뒤밀고 선거 나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이, 그럼 이제 체면을 모르는 거죠.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빅이슈가 아니고 별들의 전쟁이 빅이슈가 되겠네요. 지방선거는 그냥 끝났어요. 내가 봤을 때는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전파를 찌 사서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문재인 적개심이 생겼어. 그래서 박근혜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 안에서 기도를 해서 우주에 그분 한번 실현시켰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줘.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씩씩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나 노사정위원장 임명하는 거나 최근의 행보도 진심이 변한 건 사실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재보궐선거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 이게 당선 무효형인데 예.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제 재보선이 치러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그 보통 이제 2심에서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럼 무슨 혐의로 이렇게 되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SNS 전문가한테 이제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면서 돈을 200만 원을 대가로 지불을 했어요. 예. 그런데 벌금도 딱 그만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예. 지금 현재 또 서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야가 또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수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한 관심 지역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행보에 최근에 이제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뭐 재보선 출마설도 나오는 것 같고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난 대선 때 경선에서 패배하고
다음에 이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기보다는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제 이른바 몸값을 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예. 그뭐 알 수 없죠. 이제 안희정 지사가 판단하는 문제긴 한데 제가 판단기에는 아마 충남도지사보다는 이 재보궐선거 쪽이나 아니면 당권 도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모르겠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말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치러지거든요. 예. 충청 지역도 충남 충북 지역이라든지 최명길 의원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당선 무효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부분까지 이제 가게 이제 되면은 만약에 되죠. 확정되면은 송파을 지역도 또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이 충청 지역의 재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그리고 예. 그거 이외에 중앙당 당권 도전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막연하게 삼선에 도전한다는 것보다 아마 그쪽으로 지금 그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 2심까지도 지금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건데요. 벌금 200만 원. 아유 이거 1심, 2심 다 유죄면 뭐 3심은 가나마나 하죠. SNS 전문가한테 돈 주고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유죄를 받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 전문가가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무원으로 일단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유죄가 돼서 결국은 이제 사실상 유죄 나겠죠. 날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송파을에서 지금 이제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노리는 많죠. 일종의 별들의 전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스타워즈. 자, 첫 번째. 어차피 지방선거 즈음이기 때문에 임기를 다 끝낸 그렇죠. 음. 거기에서 이김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 근데 있어요. 동대문구에서도 팽당한 사람이 강남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르죠. 근데 선거 동대문은. 구도 때문에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야권에 이제 안철수가 어느 정도 표를 잠식하고 안희정이 남아서 안희정 후보도 표를 잠식하고 그러는 과정이 오부지리로 되는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홍준표는 아무리 강남 사람들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는 후보죠. 예를 들어서 유여해 같은 캐릭터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너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강남 분들처럼 이렇게 정보력이 풍부하신 분들이 그런 부끄러운 캐릭터를 안아줄까요? 과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될 때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 자유한국당이 그쪽 지역 싹쓸이하는 거 보세요. 아,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요즘은 물론 네.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기는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가지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죠. 재밌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어떤 현직의 단체장이나 의원직을 내려놨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그 사실은 정치가 일정 정도 예능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홍준표도 예능에 있어서 훌륭한 캐릭터죠, 사실은. 근데 웃기긴 웃겨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이면서 선거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 대규모 선거일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 정권 초반에 실제 민심,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사실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여론조사로 나타나지 않는 밑바닥 민심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여론조사가 한쪽 막 일방적으로 가는데 막상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도 꽤 있었잖아요. 작년 총선이 그런 모양새였던 거고. 예. 근데 이야기거리가 많은 선거가 일단 딱 판이 벌어지면 그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민주당 간판 들고 나가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기초 의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이문덕. 그렇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못 알아들으실 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어쨌든 안철수와 안희정과 홍준표가 맞붙는 선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만큼 빅이슈가 되는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가 정말로 그 정도의 사립 판별이 가능한 그 시스템 안희정 충남지사 이건 그렇죠.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자치단체장만으로는 대선이 어렵다는 거를 실감했고 그리고 또 그건 경험상으로 이미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중앙무대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민주당에서 세가 가장 약한 지역에서 강남 3구 요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지만 가장 약한 지역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니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안철수 만약에 도덕적 비난 때문에 뭔가 웃음의 아이콘이 됐어요. 노원병으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또 홍준표.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만만한 강남 3구